예, 두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잘못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정부와 검찰이 또 한 번 맞붙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가 청와대 국정감사를 열었습니다. 시작부터 설전이 오고 갔는데요. 그 중심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 닮아가십니까? 왜 그러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네.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대해서는 그렇게 한마디도 못합니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다. 오늘 조국 사태 책임론, 그리고 외교안보 문제의 실책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영상으로 만나봤던 것처럼 이현주 형님, 네. 시작부터 이 대통령 모독 같다가 다시 한번 또 붙었어요, 이 두 사람이. 글쎄요, 일단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한다면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인신공격이나 어떤 욕설이나 이게 아니면 충분히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비판의 성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외국 가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 비판받고 모든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유독 우리 국회만 대통령에 대해서 성역으로 남겨둬야 되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 의원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너무나 어떤 불통의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지적을 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걸 노영민 실장이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온당치 않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조국 사태를 두고는요, 야당에서는 인사 책임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번에 책임지실 생각 없습니까?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언제든지라는 게 그 참 무책임한 거고요. 책임을 지신다면 분명히 사퇴를 하셔야죠. 사퇴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자영 처장, 네. 이 검증 책임론에 대해서 새로운 민정수석 책임하에 검증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네. 이 동생과 이 가족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만약에 청와대에서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지금처럼 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그 인사 검증 단계에서 만약에 걸러졌다면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있었고요. 그 질책에 대해서 노영민 실장은 책임을 지겠다라고는 했지만 인사 검증 대상이 조국 장관이었지 이 가족들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에 대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좀 수긍을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오촌 조카가 구속이 돼 있죠, 배우자가 구속이 됐죠, 또 어제는 동생까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관의 어떤 정책 검증뿐만 아니라 도덕성 검증을 그 주변인까지 폭넓게 했다라면 이런 문제점들을 일찌감치 발견해서 그 민정수석이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좀 제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의를 올렸을 법도 한데 인사 검증은 했다고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걸러내지 못했다. 이런 야당의 지적으로부터 지금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형제라든지 전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조금 전에는 어쨌든 조 전 장관 인사는 실패한 인사다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청와대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한 일과 잘 못한 일에 대해서 노영민 실장이 답한 게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정부가 제일 잘한 일은 뭐고 또 가장 잘못한 정책은 또 뭘까요? 하나씩만 꼽아보신다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네, 가장 잘한 것이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 네, 그리고요? 가장 라고 생각하고 잘못한 있습니다. 것은? 예, 가장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언뜻 떠오르진 않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떠오르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당연히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노영민 실장 얘기는 가장 잘못한 건 없고 잘못한 게 있다는 얘기인지 막상 가장 잘못한 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건지 그건 뭐 무슨 얘기입니까? 뭐 잘못한 것도 있는데 가장 잘못한 걸 꼽으라니까 좀 난처했겠죠. 뭐 앞서 그 김재정 의원의 그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닮아가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화를 낸 비서실장 입장에서 가장 잘못한 것을 꼽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잘못한 거, 가장 잘못한 건 아마 경제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또 그 국회에서도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면 뭐 최근에 통계들이 경제 관련해서 고용 관련해서 상당히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저는 그 청와대나 지금 경제부처 장관들 이렇게 얼굴들을 보면 순전히 제 느낌입니다만은 정말 고민하고 있나. 우리 그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하고 있나. 정말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얼굴들이 너무 좋아요. 교육부총리도 그렇고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비서실장의 태도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국감장에서 저렇게 의원들하고 정말 말싸움 수준으로 저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나. 여러 가지로 청와대의 오만한 태도가 다시 보이는 국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구장차. 근데 이제 저는 저 답변이 예.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기한 것을 잘했다라고 평가한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80%까지 올랐거든요. 국민들이 잘했다라고 박수도 치고 지지도 했던 일이니까 뭐 잘했다고 꼽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잘못한 일은 지금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국 장관 임명이라고 했다라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지게 만든 계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인사 실패, 인사 검증 실패라는 것을 야당 의원들은 이제 그런 답변을 기대하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 그걸 시인하기 좀 힘드니까 뭐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우회적으로 좀 이렇게 비껴 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장처장 말씀이 여기에 그냥 그래 인사 실패, 조 전 장관 실패했다라고 했으면 좀 진솔하게 국민들께 다가갔을 텐데. 네. 화면을 보시면은요, 노영민 실장이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뒤에 있는 강기정 그 정무수석, 그 다음에 윤도환 홍보수석이 멋쩍은 웃음을 짓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분들도 다 뭐 느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예. 저는 참 저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심정일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저희들 많은 잘못했습니다. 더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즉 예. 뭐냐면 지금 청와대가 뒤에 저는 강기정 정무석이 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청와대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라는 솔직히 그 감정이 듭니다. 왜냐? 지금 오늘 또 여러 가지 통계가 발표됐어요. 아주 안 좋은 통계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권이 발표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측면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금이라도 감정이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저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되죠.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니요. 국민들은 머릿속에 많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지만 정말 저희들이 정말 많은 부분을 잘못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못하나요? 정말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부 인사들은 사과를 할 줄 몰라요. 뭔가 책임은 있다 그러면서 아무도 행동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들 송구하다,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또 영민 실장 책임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책임을 느끼는 거죠? 예.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주목해볼 만한 장면은요. 이 경제수석에게 기재부 선배인 한 야당 의원의 호통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지금 현재 예산안 기준으로 몇 퍼센트 돼 있죠?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호성 수석 왜 그러세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면서 답을 못하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아이고, 이런 청와대를 보고 무슨 국정감사라고 무슨 정책질을 합니까 지금? 정말 아휴. 송원석 의원이 지금 의자를 박차고 일어날 정도로까지 호통을 쳤는데 알고 봤더니 경제수석보다 이 기재부 차관도 지냈고 기재부 2년 선배더라고요, 윤정훈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이제 아까 앞서서도 이제 그 비서실장 발언 가지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나 이런저런 이제 과정들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때 나온 발언 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이제 마치 정부 태도의 모든 것이냐 이렇게 좀 해석하는 거는 좀 과잉했다 좀 생각이 들고요. 저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성장률 전망인데 저것만 딱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한 게 아니에요. 그 앞뒤로 이제 뭐 해외에서는 또 성장률을 얼마나 보냐, 내년 성장률은 얼마를 보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이제 나오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변 못한 것을 뭐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 경제수석이 성장률 자체를 몰라가지고 답변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기 예. 경제수석일 자리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자리잖아요. 정말 숫자에 대해서는 밝아야 됩니다. 성장률 몇 퍼센트, 몇 점 얼마, GDP 얼마, 딱딱 이런 거는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송원석 의원이 화를 낸 게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옆에서 경제를 참모하는 경제 참모는 정말 숫자는요,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경제통이니까요. 그렇죠. 뭐냐, 물으면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어허. 자, 근데 그걸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국회의원들 앞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리고요, 강기정 정무수석이 여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같이 그 화면도 보시죠. 정무수석님, 한참 조국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정무수석께서 조국 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찰에 전달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판단하고 그게 사실입니다. 아, 정말 이거 왜 이러십니까? 저는 적절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럼 했겠죠. 적절하다고. 검찰 좀 조용히 수사하라라는 청와대 의견 전달은 야당 의원이 명백한 수사 외압이다 했더니 이게 좀 시간이 거의 한 3, 4주, 한 달 정도 지난 얘기잖아요. 근데 적절성은 국민이 판단하는 것, 그게 사실이다라고 강기정 수석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현종 의원께서 이 정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과할 줄을 모르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강기정 수석도 마찬가지인 거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그 부적절하게 행동한 것 같다. 죄송하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적절한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판단하겠다. 그 얘기는 지금 근데 강기정 정무수석이 보는 국민은 지금 그 서초동에 와 있던, 서초동에 집회를 했던 그분들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이제 9월 달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이 있어서 이제 뉴욕을 방문했을 때 그때 그 압수수색이 있으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좀 많이 죽었죠. 그때 한미 정상회담 그 소식도 좀 이목이 외려 조국 그 후보자의 수사에 쏠렸었기 예.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서운함이 있었다고 해서 검찰에 저런 전화를 한다? 그럼 저는 진짜 과거의 적폐 수사하고 비교하는 거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당시와 비교한다 그러면 저거 외압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본인들이 촛불 정권이라고 한다면 저기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라는 사과 한마디는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검찰이 이 타다 이재용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오늘 정부와 검찰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구정처장. 네. 타다가 재판에 넘겨진 거에 대해서 저렇게 총리, 부총리 다 좀 부적절하다고 했었는데 네. 오늘 검찰이 밝힌 얘기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사전에 이걸 재판에 넘긴다는 걸 다 알렸다는데 왜 정부 이제 와서 딴 소리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현종 의원의 그 칼럼 제목이 이게 나라냐 라던데 이 타다 기소 사건이 지금 그런 하나의 단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기소 의견을 정부 당국에 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당국에 알렸느냐? 법무부에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 알렸으니까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라든지 국무총리실에 법무부가 알렸을 거라고 검찰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 지금 법무부는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알렸을 수도 있고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국토교통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찰이나 법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을 두고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던 이 사안이 검찰이 그 반년 넘게 그 기소 여부를 고심한 뒤에 기소를 결정하고 예. 이것을 법무부를 통해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지금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연 이 소통을 강조하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그 새로운 어떤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때 이런 규제와 관련된 이 정책 조율이 과연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회의적으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만 덧붙이면 이 타다 논란 분명히 있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땐 뒷짐지고 있다가 네. 재판에 넘어가니까 여론이 좀 안 좋아서 그럼 정부가 또 그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건 좀 타다 기소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검찰은 이미 다 얘기를 해줬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이 제도 개선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국토교통부는 검찰이 그런 그 기소할지는 우리는 통보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정부를 바라봐야 되는 국민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좀 정리하면서요. 우리 조국 사태를 비춰볼 수 있는 일이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법무대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급이죠. 법무대신이 부인의 부정선거 논란에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인사책임자인 아베 총리는 사과까지 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河井大臣を法務大臣に任命したのは私であります。こうした結果となり、その責任を痛感をしております。国民の皆様に深くこれからお詫び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굳이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일본을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비판을 하는데 저는 참 저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일본은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와이 전 법무장관이 부인이 이제 사실은 그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선거운동원한테 과다하게 돈을 줘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적발이 됩니다. 이게 주간문춘에 이제 보도가 됐어요. 나오자마자 본인은 사표를 제출합니다. 자, 사표를 제출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법무행정은 1분 1초도 국민의 신뢰를 잊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사표를 씁니다. 예. 자, 그 사표를 아베 총리는 즉각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 비교가 되죠. 조국 전 장관 처음에 났을 때, 자, 의혹만으로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하신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2달 동안 온 국민들은 광장에 나와서 서로 갈라져 싸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법무행정은 어떤 면에서 조국 전 장관은 그렇게 부인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떤 게 정도인가요? 국민들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일본에서 조 전 장관 가족 일가의 여러 가지 이슈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비교까지 한번 저희가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외교안보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관련 이슈에 대해서 댓글들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조 전 장관 모친을 향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수사도 못 받을 만큼 노력이면 이 사장은 어떻게 받냐라는 지적. 첫 번째 댓글입니다. 자, 여당과 대통령 말 듣지 말고 법무부는 중립을 지켜라. 예. 미사일이 하루가 멀다고 날아오는데 이 비서실장의 말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도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예, 네 번째 하나 더 있군요. 현 청와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열망이 꺼져서는 안 된다. 공수처 설치하라는 마지막 댓글까지 5개 댓글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